자, 이번에는 도함수 활용의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도함수 활용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앞전에서 극대극소를 활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겠죠. 그래서 이제 단원명으로 보면은 함수의 최대와 최소, 최대값과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를 구하는데 이때 항상 x의 범위를 먼저 줍니다.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터무니없게 묻지는 않고 x의 제한된 범위를 주죠. 그런데 이때 이 x의 범위는 닫힌 구간이냐 아니면 열린 구간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최대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당연히 그래프의 모양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x 값의 이제 범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데 구간의 양 끝값에서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값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나오질 않죠. 이거 굉장히 뻔한 경우라서 이런 건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서 보통 이렇게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구간의 양 끝값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간 중간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이 이제 이렇게 열린 구간이게 되면은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죠. 현재 여기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간이 열린 구간 또는 이제 닫힌 구간 이런 구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최대 최소값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대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이런 그래프 개형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그젬플 41번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구간을 줬어요. x 값의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2와 4 이하에서 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를 이제 그 동일하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 사이 범위에서 이제 정의역을 본 어떤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fx를 그려야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를 먼저 구합니다. 도함수를 구해서 미분해서 도함수를 찾는 이유는 극대극소를 찾기 위함이죠. 인수분해가 되고요. 도함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과 3이죠. 따라서 이런 2차 포물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절편을 확인하고 도함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x축보다 위에서 이렇게 양의 값을 갖느냐 혹은 밑에서 음의 값을 갖느냐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하는 구간이냐 감소하는 구간이냐 증가하는 구간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가 마이너스 1과 x가 3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프 개형도 이제 확인을 했어요. 따라서 이때 이제 우리는 이 네 개의 포인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포인트.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극대점이 되겠죠. 극대점. 그 다음에 여기는 극소점이 될 거고요. 극대점과 극소점 말고 구간의 끝값에서 이제 함수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경계 끝이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경계 끝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일 거고 여기는 극대점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리고 극소점은 x가 지금 3인 지점이죠. 그래서 3,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경계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4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건데 사실은 제가 먼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 그래프는 뒷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먼저 함수값을 먼저 찾아 놓는 게 선행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계산 과정은 생략을 하고 결과만 이런 식으로 구해 놨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2,2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3,
그 다음에 3,1, 4,8 이런 식으로 이제 y값, 즉 이제 함수값들을 찾게 돼서 점의 높낮이까지 이렇게 다 구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진한 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요 부분만 해당되는 어떤 S자 모양의 이제 곡선이 될 거고요. 이때 이제 최대값은 33이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게 1이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즉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고 맥시멈, 그 다음에 현재 1이 최소값 미니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대 최소의 이제 활용 문제도 좀 풀어봐야 하는데 이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도형 내지는 그래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지금은 기본 과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파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킵해서 넘어가는데 기본 예제 43번과 44번에서 이제 풀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그래프와 연관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3차 방정식 이상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 이제 배웠었죠. 사실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조립제법, 인수분해나 조립제법 등을 활용을 해서 풀었기 때문에 3차 함수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풀었던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내지는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지금 현재 이 미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제 이번 단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방정식과 그래프의 그 x 절편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알죠. fx 방정식의 값을 fx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실근은 사실 함수 그래프에서는 x 절편과 똑같은 값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두 방정식 fx와 gx의 실근 역시 함수 그래프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에서의 x좌표라는 거, 즉 다시 표현하면 fx-gx의 x절편이라는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그젬플 42번으로 넘어가서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3차 방정식의 좌변을 아예 함수로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림 필요하기 때문에 도함수 구해서 인수분해하는 과정 겪고요. 그래서 도함수를 찾는 이유는 증감을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 오르락, 내리락을 확인했고요. 극대점과 극소점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통해서 찾아줍니다. 이렇게 찾았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1번 문제에서 여기를 fx로 잡았기 때문에 좌변 fx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하죠. 즉 x축이 어디쯤 지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함수값 여기 극대값이죠. 극대값이 지금 27분의 13이 나온 걸 확인했고 극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9가 나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x축은 양수와 음수 사이에서 한 대략적으로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근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히 근이 뭐라고 찾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실근의 개수 정도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fx 3차, gx 2차 식이 2차 함수가 주어졌고 이런 형태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g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3차식에서 2차식을 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3차식 hx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hx를 이런 식으로 구하죠. fx 빼기 gx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두 fx와 gx의 해를 찾는다는 것은 hx 입장에서 보면 그 값이 0이 되는 hx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고 따라서 h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 찾고 인수분해하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개형을 확인하고요. 함수값을 확인했을 때 여기가 1,1이죠. 1,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0인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x축의 위치는 2,0을 이렇게 수평하게 지나면서 x축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x축이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했을 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한 개, 그다음에 여기 한 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하나는 중근이죠. 이제 현재 이 x는 2의 값이 중근이에요. 그래서 실근 한 개와 또 다른 중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3차 방정식인데도 불구하고 꼭 근이 3개 나오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이제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근으로 인해서 겹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하나의 개념처럼 외워두기를 권장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판별식이라고 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 같은 경우에는 b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와 같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근의 개수는 2개, 1개, 실근 개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 근의 개수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었는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판별식은 없지만 근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의 값을 가지고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0인지에 따라서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극대값은 현재 양의 값을 갖죠. 그 다음에 극소값은 음의 값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x축을 3번 지나가죠.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3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면,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면 근의 개수는 3개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극대값은 0이죠. 그 다음에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 극소값이 0이고요. 그러니까 극소값 내지는 극대값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면 이렇게 둘이 곱해서 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이러하다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근의 개수는 2개죠. 지금 여기서는 3개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아예 극대값과 극소값이 보시다시피 이제 극대값 양의 값이고 극소값도 양의 값이라면 자 이런 식으로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x축을 한 번만 지나가게 돼요. 3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거나 쭉 우하향이기 때문에 x축을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같다면 0보다 크다면
이때는 실근 개수가 1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극대값도 음수고 극소값도 음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극값이 아예 없는 그래프, 지금 이 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이런 경우도 그냥 x축을 밋밋하게 이렇게 한 번만 지나간다는 거를, 이제 x축과의 교점이 1개밖에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무조건 1개는 나온다는 것도 사실 이 설명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실근 개수가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실근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그런데 그 개수가 1개냐 2개냐 3개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 내용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프라임 도함수죠.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는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는 얘기죠. fx에.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 3차, 얘가 3차식이니까 도함수는 이제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3차 방정식에 해도 개수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곳이 두 군데 존재한다면,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눴었죠. A, B, C.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의 곱의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2개, 여기가 3개, 여기가 2개, 이렇게 1개 있다는 걸 판단했고, 도함수의 값이 이제 0이거나 0이 아예 이제 중근을 갖거나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실근이 없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fx 입장에서 보면 그 값이 없는 그런 그래프라는 걸 아까 이제 위에서 확인했었고, 이러한 경우도 실근 1개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그젬플 43번. 3차 방정식이 주어졌죠.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미지수 K를 끼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서 왼쪽만 함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래서 그래프 개형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 구했고 인수분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확인해서 그래프 개형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극대점과 극소점 마이너스 1,2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찾아줬고요. 현재 여기서 필요한 건 x축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fx가 k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y는 k라고 하는 선이 필요하고요. y는 k라고 하는 선이 이 극대점과 극소점 이 사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교점이 이렇게 3개가 존재한다는 걸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때 위에 있는 극대값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2였기 때문에 y는 2라고 하는 선보다는 밑에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극소값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범위를 갖게 되죠. 따라서 K값의 범위는 2와 마이너스 2 이렇게 사이에서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부등식에서 활용하는 건데,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그려야 한다. 똑같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좌변에 어떤 3차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는데, 좌변에 있는 식을 함수 fx로 잡아요. 통째로. 그래서 당연히 도함수 구하고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개형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극대점과 극소점까지 찾아주면 좋은데 사실 이 문제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극대점이 x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나오고요. 극소점이 x가 1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한 범위를 걸어줬어요. 정의역 x가 이제 0 이상이니까 현재 이 부분을 y축 오른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래프의 y축 오른쪽만 그려주게 되니까 현재 보기와 같이 이런 부분적인 곡선만 봐주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적인 곡선을 보고 있을 때 현재 여기 극소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1,1이죠. 현재 여기가 y 값이 1이기 때문에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립하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속도하고 가속도에 대해서 이제 미분과 연계지어서 활용하는 단원인데 사실 현재 이 단원은 약간 물리에 가깝죠. 그러면 여기서 속도와 가속도하고 미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분에 대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변화량을 수치화하는 작업이라고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 변화량하고 속도 또는 가속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시간이 한 3초 정도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여기 있던 위치가 여기 있는 위치로 변했죠. 즉, 그 위치의 변화량을 흘러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준 값이 우리가 이제 속도라고 얘기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량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게 미분이니까 이제 미분하고 속도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에 대한 변화량으로 비율 값으로 나타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가짜라는 그 글자 때문에 뭔가 점점 빨라진다, 가속한다 라는 것만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사실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 dt라고 했을 때 이 dt라고 하는 것은 이 t가 이제 타임의 약자죠. 이건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x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d라고 갖다 붙이는 거는 이거는 사실 그 극한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이렇게 문자화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주 작은이라는 걸로 아주 작은 해석을 하시면은 조금 부드럽게 해석이 돼요. 아주 작은. 자, 그러면은 이 dt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시간의 변화량, 변화량까지 같이 붙이는 게 좋겠네요. 아주 작은 변화량. 예. 그래서 dt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아주 작은 변화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x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위치에 대한 동일하게 아주 작은 변화량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어떤 한 찰나에 대한 어떤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이제 t가 뭐 2에서의 속도를 구하세요 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 다 순간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것과는 구별되게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평균 속도. 이거는 이제 물리 시간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수학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가속도를 뜻하는 변수고요. 가속도의 정의도 이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그젬플 45번 보시면은 근데 참고로 여기 왜 F'T, V'T라고 썼냐면은 이때 보통 대부분 문제에서 T에 대한 식으로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T에 대한 식으로 위치가 주어지게 되면 그걸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다음과 같은 이런 표현식을 쓴다는 거죠. 이그젬플 45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P에 T에서의 위치죠. 위치 X가 이러한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은 수학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을 다 주어줍니다. 그래서 T가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따라서 얘를 미분하죠. T에 대한 식을 T로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한다. 도함수 구하는 과정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였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T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니까 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 함수가 나오고 속도를 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분 2번 하면 가속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가속도 식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구한 이 식에다가 T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 우리가 보통 이걸 함수 형태로 이렇게 써요. VT는 3T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때 V2의 값은 12 빼기 3, 즉 9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요. AT는 6T다. 그래서 T가 2일 때 A2는 12다 해서 T가 2일 때 속도는 9고 이제 가속도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두 번째 문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문제를 풀려면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X축이 아니죠. 이제 가로축이 T축이죠.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V는 3T제곱 마이너스 3, 즉 3으로 인수분해 공통인수 3 묶어내서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인 걸 확인해서 자 세로축이 이렇게 그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세로축은 이제 V죠. 이때 이 왼쪽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왼쪽은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운동의 시작을 t0 이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t가 0일 때가 이 사건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t의 값이 음수일 때는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체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t의 값은 0 이상일 때만 본다는 거. 즉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오른쪽만 취한다고 봤을 때 이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순간이 운동 방향이 이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t의 값이 1인 거죠. 그러니까 한 1초 정도 지난 후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이제 상위 개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는 소위 말해서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벡터 값은
방향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속도가, 그러니까 V라고 할까요? 어떤 속도 VA가 2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속도 VB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속도가 다릅니다. 숫자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속도가 2라고 정의했을 때 이거를 오른쪽 방향으로 2만큼 간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 그래서 방향성을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부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속도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VT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에 대한 속도 함수 그래프가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수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는 얘기는 안 되고 있는데,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 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VA의 절대값도 VB의 절대값도 둘 다 크기가 2죠.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 보면은 엄밀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벨로시티, 스펠링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속도. 그래서 이제 보통 수학이나 물리에서 속도를 V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은 많이 아는 단어죠. 스피드가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가 좋다라는 얘기가 꼭 저기 뭐야, 스피드가 100이네 라고 했을 때 앞으로 100만큼 튀어갔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드가 100이라고 하는 거는 뒷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달려도 스피드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달리기 라인에 섰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여기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스피드 100으로 뒤로 뛰어요. 이것도 스피드가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드는 방향성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힘의 크기만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방향을 얘기하는 개념은 속도라고 하고, 속력은 그 속도의 크기, 방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숫자의 크기, 수의 크기만 얘기하는 것을 속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위치에 대한 변화량 얘기하면서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시각에 대한 어떤 변화율을 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제 온갖 삼라만상에 대한 변화율을 다 나타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호가 하나 나오는데, 델타 Y, 델타 X 이런 식으로 이게 삼각형을 델타라고 있고요. 요것은 이제 그냥 Y의 변화량입니다. Y의 변화량.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의 변화량이겠죠. 이거 뜻이 그래요. 이 기호가 갖는 뜻이. 그럼 델타 X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뭐 다 변화량입니까? 해서 보면 보통 요렇게 A 플러스 H 마이너스 XA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뭐 X2 마이너스 X1 혹은 뭐 XB 마이너스 X1, 어떤 특정한 두 지점을 잡아놓고 그 두 지점에 대해서 거리를 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앞에 이제 극한 기호 하나 주고 이때 델타 t가 뭐 0으로 간다. 내지는 여기는 x라고 써야겠네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거를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dx, dy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까 d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d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주 작은 변화량이라고 했죠. 아주 작은 변화량. 그러니까 이 d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개의 기호가 합쳐진 거예요. 이 극한 기호와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기호가 합쳐진 게 이 소문자 d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바로 풀어보죠. 그래서 변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시각 t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주어진 직육면체가 있고 그 직육면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 V죠. 볼륨, 이때 V는 대문자로 씁니다. 볼륨입니다. 볼륨. 볼륨 스펠링은 기억이 안 나요. 해서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예.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기가 4차식이죠. 이 4차식을 가지고 이제 미분을 해야 돼요. 예, 변화량 t가 3에서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는 v 프라임 3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에 대한 그 부피에 대한 식을 가지고 이렇게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죠. 기호로. 부피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로 보겠다. 그런 기호의 뜻이고 결국 수학적으로 보면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런 뜻이죠. 곱에 미분한 거예요. 앞에 거,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이제 곱의 미분법을 썼고, 식을 정리는 하지 않고요. 자, 이 기호 하나 등장을 했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은 이 값이 t가 3일 때 252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t가 3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값은 예입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건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왜 기호를 만든 사람들이 다 서양 사람들이어 가지고 이러한 문법 구조를 가져요. 우리나라 문법하고는 약간 낯설죠. 그래서 이 막대기는 세로 막대기는 그냥 바라고 읽으시면 돼요. 예. dt dv 바 t가 3. 그러니까 t가 3일 때 dt dv는 25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t의 값을 3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